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독서의 달을 맞아 책과 함께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전국 독립서점들의 도서장터와 책을 소재로 한 체험 프로그램 등 책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모였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어떤 책은 모양이 너무 예뻐서 갖고 싶고 어떤 책은 아무 데서나 살 수 없어서 소중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책 장터에 전국 각지의 독립서점들이 귀한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린이 손바닥보다 작은 이 책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건진 범죄와 설화 등 기묘한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은 거 말고는 안에 삭파라던가 퀄리티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16살의 어린이 책을 쓰고 출판사까지 차린 젊은 문학인의 책방에 꼬마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청소년 작가들이랑 자기들이 캐릭터 저작권 등록하고 굿즈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책이 주는 즐거움은 읽는 것 말고도 많습니다. 취향에 맞는 책을 골라준다는 타로 점집은 용하다는 입소문에 손님들이 몰렸고 3개월, 친환경 소재로 나만의 책 표지를 꾸미는 체험 부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글이 3마리 있었는데 그걸 좀 변경한 느낌 그런 거.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다양한 대안서적도 선보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손끝으로 읽어보기도 하고 비가 올 것 같아. 이게 지금 여기인가? 손 한번 만져볼래? 점자로 이름을 써서 자기만의 키링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 이름 쓴 건데요. 시옷이랑 어자 쓰고 연은 약자가 있어가지고 연으로 썼어요. 경남 양산에서 평산 책방을 운영하는 김정숙 여사도 북마켓에 부스를 차리고 광주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책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모인 ACC의 북적북적한 책 장터는 일요일인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시대 변화 속에 지역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온 지역방송이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인 건데요. 목포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는 지역 공영방송을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사대문 밖의 지역 뉴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쉬는 날이 없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지역 뉴스는 편성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방송사가 권역으로 통합되면서 지역 공론화의 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취재 인력과 예산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 결국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물론 탐사 보도나 심층 기획이 축소되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시 보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 지역 뉴스는 하루에 13분, 길어도 13분 정도잖아요. 이것들을 탐사 시사 추적 프로그램이 거의 좀 시도가 되었다가 지금은 거의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다 좀. 이 공백은 결국 민주주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사라진 자리는 온라인 루머와 허위 정보가 채우고 선거와 재난 같은 필수 정보 전달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방송을 도로와 전력처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중심축으로서 정보와 참여와 연결의 사회적 기반 시설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된다. 재정의돼야 된다. 또 그렇게 투자가 될 때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단순한 보도를 넘어 공론장과 연대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지역방송. 지역 의제를 다루는 보도는 정치적 극화를 완충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주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선이 됩니다. 눈을 감고 피하거나 외면하게 되면은 그 고통은 결국 가장 약한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가장 약한 자들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여러 계층들,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민들에게 그 손해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의 시간당 평균 제작비는 서울의 10%에 불과한 수준. 수도권에 집중된 틀을 깨지 못한다면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기득권을 놔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서울의 기득권을 놓지 않는 이상은 지역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민이 사는 곳에 더 가까이 자원과 관심과 일자리를 옮기면
민주주의는 그 자리에서 강해진다. 지역방송의 SOC 지위를 법과 정책에 명문화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해가 갈수록 기후재난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른바 녹색 산업의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일본 니가타현. 지난해 8월 내린 비는 평년의 1%인 2mm였습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대표적 쌀 품종인 고시히카리 농사는 망쳤고 일본 쌀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新潟県が2年連続で作柄が悪かったんですよね。令和5年が95、令和6年が98でニーズに応えられなかったんです。 계절마다 찾아오는 기후재난의 현실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불과 폭염, 가뭄, 극한호우 등 새로운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75%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가 주범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 없이는 기후재앙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이 앞다퉈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고 AI 산업 역시 재생에너지가 필수적입니다. 탄소 중립, 그린딜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녹색산업 정책 확산 없이는 미래 경쟁에서 도태될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탄소 집약적인 산업을 어떻게 안전하게 녹색 산업으로 바꿀까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녹색 산업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탄소 집약적인 산업을 녹색화하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아리백 산단, AI 데이터 센터까지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인 전남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존 등 공통 고민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광주와 전남에서도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정부 24와 연계된 국민신문고와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서비스 등이 중단됐고 공직자 통합 메일도 접속이 끊겼습니다.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과 교통민원24 등은 대체 사이트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차단된 행정포털에 우회 접속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월요일에 민원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5.18 민주광장에서 결승전 경기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 결승전과 컴파운드 남녀 결승전 등 14경기가 열렸고 내일은 중증장애인 결승전 등 20경기가 열립니다. 경기를 마친 선수들과 대회 관계자들은 특설 경기장이 마련된 5.18 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을 둘러보며 광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광주 학생 탤런트 페스티벌이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페스티벌에는 예선을 통과한 10개 학생 공연팀 등이 참가해 춤과 노래, 연주 실력을 선보였고 힙합 댄스 클럽과 태권도 시범단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매년 학생 탤런트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이 번역한 책 민주당을 떠나며의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송 대표가 옥중에서 번역한 이 책은 트럼프 행정부 국가정보국장의 털시 게버드가 민주당을 탈당해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미국 정계 이면을 폭로한 내용으로 국내에서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